안녕하세요. 저희는 영국 코츠월드에 살고 있는 18년차 부부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딸,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든든한 강아지가 있어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 와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저와 제 딸이 목숨을 잃을 뻔했거든요. 그 일은 한국 진돗개를 입양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다신 겪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생 시절부터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했으니까요. 신혼 시절 제 눈의 세상은 온통 분홍빛이었고 남편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흐르다 점점 멈춰가기 시작했고 장점만 보였던 서로에게 점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조금씩 엇나가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우리는 무언가 점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저는 남편에게 괜스레 짜증을 부렸어요. 이유 없는 짜증이죠. 처음엔 남편도 저를 위로하다가 나중엔 무시했어요. 병원에서는 우리 부부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저에겐 너무나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빠진 사이는 점점 돌아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어요. 남편은 아이가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아이에 대해서 강박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둘이서만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조차도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갖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저 우리 둘이 서로 맞지 않아서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관계를 개선하고자 부부 상담까지 받았지만 우리 부부 사이는 예전처럼 돌아오기 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으로 함께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았어요. 이렇게 아이도 갖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커다란 종이 상자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저보고 직접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매일 집에 있는 제가 혼자 외롭기도 하고 아이 생각에 더 예민해지는 것도 같아서 저와 함께 있을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기다리는 아이는 찾아오질 않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온통 아이 생각만 하니 더 예민해지기도 했거든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상자의 뚜껑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커다란 상자 속에는 이제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자란 하얀색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고 뚜껑을 열고 자신을 쳐다보는 저를 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거리기 시작했죠. 너무도 귀여운 모습에 저는 온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손을 뻗어 강아지를 안았어요. 남편은 마음에 드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은 저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회사 선배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선배는 한국인이었는데 영국 지사로 4년 정도 파견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낯선 영국에서 적응하느라 힘들 법도 한데 항상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 것 같다고 그 선배를 종종 칭찬했었는데 어느새 남편이 그 한국인 선배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고민을 듣던 그 선배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임신해 출산을 했다면서 한번 강아지를 길러보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레 물어봤다고 합니다. 난임을 겪던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이가 생기기도 한다면서요. 게다가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강아지에 대한 사랑도 커진다면 아이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도 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는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라는 품종인데 똑똑하고 용맹하고 한국에서도 명품으로 불리는 칭찬이 자자한 견종이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감사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후 강아지를 키움으로써 부부관계에 좋은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참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강아지를 데려온 것이 조금 서운했지만
강아지를 본 순간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물론 영국에서 많이 키우는 리트리버 같은 우수한 강아지도 있는데 굳이 이런 한국의 강아지를 키우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그동안 봐왔던 강아지와는 달리 너무나도 특이하게 생긴 한국 강아지의 모습에 조금은 낯설었지만 저를 보며 달려오는 이 작은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고 저는 이 아이를 티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강아지와 놀았고 마당에 강아지 집도 지어주었습니다. 저 역시도 달라지긴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티탄이 먹을 간식을 만들었고 혼자였으면 절대 안 했을 산책도 함께 했어요. 티탄을 친구 삼아 제 마음도 많이 털어놓았어요. 저는 살면서 반려동물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지만 강아지와 생활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아주 똑똑해서 제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듣는 것 같았거든요. 티탄은 제가 가르친 장기들도 쉽게 터득했고 금세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솜털이 나 있던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늠름하고 근육은 탄탄해져 아주 멋지게 자랐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문을 열고 나가는데 티탄이 먼저 불이 나게 뛰쳐나가더니 신문을 주워오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부탁해서 현관문에 펫도어를 설치했고 그때부터 티탄은 아침이면 자기가 알아서 신문을 물어다가 제가 항상 앉아있는 소파에 가져다 주었어요. 친범벅이라 신문이 적긴 했지만 그런 걸로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될수록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망 없던 우리 부부 관계도 서서히 좋아지는 듯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리 부부에게 기적이 생겼어요. 드디어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 남편보다도 우리 집 강아지 티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티탄이 저희한테 다가와준 순간부터 어두웠던 결혼 생활이 따뜻한 봄날로 바뀐 것에 대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병원에 뱃속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제가 이미 노산인데다 빈혈 수치도 높고 다른 산모보다 자궁벽이 약하다며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의사는 조산방지제를 처방하면서 빈혈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혹여나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매일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어렵게 가진 아이를 잃을까봐 불안해한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저희 집 강아지 티탄은 저를 위로해주는 듯 특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책할 때도 저를 지켜주는 듯이 주위를 경계하면서 걷고 제가 집에서 움직일 때마다 저를 따라다니며 지켜주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누워있으면 항상 제 배 앞에 누워 뱃속의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강아지의 모습에 불안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출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을 때였죠. 막달이 될수록 평소보다 머리가 더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제 몸이 굉장히 많이 무거워졌고 거동하기도 버거울 만큼 배가 나왔어요. 그래도 드디어 저희 부부가 그토록 기다린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저를 걱정하는 듯 티탄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나오려고 하는 순간 기분 나쁘게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시작된 진통이 계속되었고 극심한 고통으로 이어져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움도 같이 느끼며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벽을 잡고 겨우 걸어갔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제 기억은 없어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어지러움을 심하게 느낀 저는 그만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게다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피까지 흘리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쓰러진 제 모습을 보고 티탄이 위험한 상황을 감지했는지 마당에 있던 남편을 향해 계속해서 짖었습니다. 짖어도 반응이 없자 티탄은 마당으로 뛰어나가 남편을 금방이라도 물듯이 요란하게 짖어대면서 바지를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티탄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라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한 거죠. 당황한 남편은 저를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저는 긴급 수술을 하게 되었고 소중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왔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천만다행으로 아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의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병원으로 왔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죠. 남편은 제가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오기까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을 이야기였죠. 남편은 제게 작은 종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제가 쓰러졌을 당시 입었던 옷이 담겨져 있었죠. 티셔츠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고 소매 끝자락은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티탄이 저를 끌고 나가려고 계속 물고 당겼다는 거였는데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기를 구해줬다는 생각에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티탄을 보러 가고 싶었지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강아지를 영상통화로 만날 수 있었어요. 티탄은 작은 핸드폰 화면에 있는 저를 알아보는 것처럼 요란하게 낑낑거리며 핸드폰을 들여다보았고 저는 티탄에게 금방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안심시키곤 했죠. 그리고 저는 몸이 회복된 후 병원에서 퇴원하여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티탄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아이와 저를 살게 해준 강아지에게 너무나 고마웠고 또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줘서 저와 같이 살아줘서 고마웠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이후 티탄은 제가 데려온 아기가 제 뱃속에 그 아기인 것을 아는 것인지 아주 조심스럽고 사랑스럽게 대해줬어요. 어릴 때부터 강아지와 함께 자라서 그런지 아이도 일찍부터 동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제는 말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자란 아이에게 우리 집 강아지가 저와 아이를 구해줬던 이야기를 마치 동화를 읽어주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티탄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건지 굉장히 거만한 표정으로 아이 옆에 앉아서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딸은 가끔씩은 제가 티탄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질투하곤 했지만 티탄과 딸아이는 친구처럼 아주 잘 지냈습니다. 지금 티탄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저희와 약 13년 정도를 같이 살았네요. 13년 동안 정말 많은 해프닝들이 있었죠. 물론 저희 곁에서 건강히 오래 살 거라고 믿고 있어요. 벌써부터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티탄이 저희 곁을 떠난다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티탄과 함께 있는 동안 부족함 없이 정성으로 보듬어주고 싶어요. 티탄과 함께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한국의 진돗개는 정말로 너무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개는 한국의 진돗개 바로 티탄입니다.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반려견들이 주인을 구하거나 어린아이를 구한 내용들은 여러 번 소개가 되었는데요. 물론 강아지들이 특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옷을 벗고 해야 제대로 하는 거지. 나 정말로 못하겠어. 그만 돌아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얼마 전 미국 출신 미녀 유튜버가 출장차 한국에 왔다가 방문한 곳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광경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클레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쁜 얼굴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치어리더 활동도 했고 학교에서는 예쁘기로 유명했어요. 뛰어난 미모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의 시선을 마음껏 누리며 학교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의 선망 어린 눈길을 받을수록 저는 더 예뻐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외모를 가꾸는 것이 취미이자 특기였지요. 꾸미기를 좋아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웬만한 화장품은 거의 다 사서 써보곤 했어요. 더 예쁘게 제 얼굴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최근엔 제가 푹 빠진 화장품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화장품이에요. 미국 화장품들은 색조가 진하고 잘못 바르면 정말 과해져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한국 화장품으로 화장을 하면 한 듯 안 한 듯 정말 자연스러우면서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부각하게 되어 정말 좋더라고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요즘은 한국 화장품만 주구장창 쓰고 있어요. 한 번은 한국 화장품으로 화장을 했는데 정말로 역대급으로 너무 예쁘게 잘 된 거예요. 친구들도 그날 저를 보고 여신이 아니냐면서 정말 예쁘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며칠 뒤 그 화장법으로 또 화장을 하려고 하니 그날처럼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 나중에도 제게 유용할 것 같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화장을 하니 영상이 계속 쌓여갔고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영상들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 예쁜 외모와 다양한 한국 화장품이 나오는 것이 신기했는지 순식간에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저는 뷰티 유튜버의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수많은 화장품 회사로부터 협찬 제의가 들어왔고 광고도 의뢰받았어요. 저는 한국 화장품을 주로 쓰는 유튜버였기에 그럴수록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는 한국의 다른 매력에도 푹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BTS를 시작으로 K-드라마, K-푸드까지 한국이 대세예요. 일시적인 유행 같진 않은 게 특히 K-푸드 같은 경우는 정말 몇 년째 꾸준히 인기가 있어서 제 친구들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한국 음식점을 다 같이 찾을 정도거든요. 예전에는 일식이나 중식을 먹으러 가곤 했는데 이젠 한식을 먹으러 가죠. 미국에서 얼마나 한식이 유명한지 이제는 이미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한국 김밥 열풍이 불어서 김밥을 사려고 마트에 오픈런을 할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이것도 일부 사람들의 국한된 이야기 아니냐고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게다가 제 주위에 그래도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중 미국 부심에 빠져있는 친구가 에밀리예요. 에밀리는 무조건 미국 외의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 화장품을 쓴다고 했을 때도 이상한 듣보잡 화장품을 쓰다가 예쁜 피부 망치지 말고 안전한 미국 유명 화장품을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에밀리에게 한 번은 한국의 돌솥 비빔밥을 추천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왜 먹냐며 재료가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고 이것저것 투덜거렸는데 한 번 먹어보더니 이젠 자기 발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생일 파티를 한국 음식점에서 하자고 하는 거 있죠. 미국 사람들은 음식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미국을 못 따라올 것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미국 사람들에게 떡볶이, 순두부찌개, 보쌈 등 다양한 한식들이 많이 친숙해졌고 거부감 없이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도 정말 유명해졌어요. 여기서 제 자랑을 해보자면 저도 K-뷰티 성장에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 화장품이 정말 좋아서 쓴 것뿐이지만 저로 인해서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한국 현지 음식도 마음껏 즐기고 화장품 쇼핑도 잔뜩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살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사는 것만큼은 못하니까요. 가격이나 종류 면에서도 부족하죠. 그런데 정말 좋은 기회로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콜라보 영상 의뢰를 받게 되었고 영상 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한국을 가게 되었어요. 게다가 제 영상을 편집해주고 있는 친구 리나와 함께 말이죠. 리나는 저보다 한국에 대해서 더 전문가예요. 리나 덕분에 제가 한국에 대해서 더 빠진 것도 있어요. 주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리나에게 들은 적이 정말 많거든요. 한국에 대해 빠삭하게 아는 리나와 같이 한국에 가는 거라 마음까지 든든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영상 컨셉과 업로드 일정 등을 협의를 마치고 저는 남은 일정에는 함께 간 리나와 한국 여행하고 오기로 했답니다. 일도 일이지만 제가 원하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한국 음식까지 먹을 생각하니 정말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간 김에 한국의 음식도 소개하는 영상도 추가로 제작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왔으니까 즐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명동에서 이것저것 화장품 쇼핑도 하고 유명한 명동 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니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배고픈 상태였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음식이 정말 빠르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빠르게 나와서 이거 제대로 끓인 거 맞나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좀 추운 날씨에 먹으니 뱃속이 따뜻해져서 온몸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좀 힘들었지만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흉내내서 열심히 떠먹었는데 한 그릇을 순식간에 싹 비워냈어요. 칼국수를 먹고 후식으로 편의점에 가서 바나나 우유도 사 마시고 즐겁게 여행 첫날을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은 좀 여유 있게 서울을 둘러볼 예정이었습니다. 맛집 투어와 쇼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핫한 장소인 여의도 더현대를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을 잘 느껴보기 위해 버스도 타보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호텔 프론트 직원에게 버스 타는 곳을 물어보았는데 제게 휴대폰 앱을 하나 깔아주더군요. 이 앱을 깔아놓으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하다고 했죠. 어디 예약한 것도 아니고 늦어도 괜찮아서 천천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웬 작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본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게 칸막이를 만든 건가 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더군요. 작은 집 같았어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건 기본이고 와이파이는 물론이며 휴대폰 충전에 난방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전을 위한 CCTV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건 저랑 리나만 놀래서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편의를 당연하다는 듯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에서 저는 이런 편리한 생활이 일상인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앱에서 알려주는 정확한 시간에 제가 탈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행량도 많은데 지연도 없고 아주 완벽한 모습이었죠. 여의도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시내를 구경하며 깔끔한 거리의 높은 건물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한강을 건너면서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충격으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강물이 너무 깨끗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가끔 주인공들이 한강에 가서 맥주를 마시거나 달리는 모습을 봤는데 영상으로 접했을 땐 이렇게 크고 깨끗하고 멋지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쌀쌀한 초겨울 날씨여서 한강에서 맥주를 마시지는 못할 것 같아 못내 아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매일같이 돌아다니다 보니 좋아하는 나라에서의 여행이긴 했지만 좀 지치더라고요. 한국의 길거리 모습도 담기 위해 가급적 도보로 걸어다니며 촬영을 했거든요. 호텔방에서 발바닥을 매일같이 주무르며 잠들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정말 피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 피로를 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는데 리나가 솔깃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찜질방에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코리안 스크럽을 받아보면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찜질방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 사우나 비슷한 거라고 하던데요. 솔직히 말해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나는 한국의 찜질방에 가면 조금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갈 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리나는 저에게 너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리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거든요. 농담하지 말고 그런 이상한 곳은 가기 싫다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리나의 말만 들어서는 가면 안 될 것 같은 곳 같았습니다. 리나는 웃으면서 찜질방에 가면 다 벗는 거라면서 건전한 곳이라며 걱정할 것 없으니 한 번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반은 이상하고 반은 궁금한 상태로 저는 리나와 찜질방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리나와 도착한 찜질방 입구에는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도 제법 많았어요. 그리고 연인끼리 온 사람도 있고 저처럼 친구와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건전한 곳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입구에서 운동복 같은 것을 받아서 탈의실로 갔습니다. 여자 탈의실로 간 저는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엄청나게 큰 탈의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알몸으로 웃고 떠들며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말리기도 하고 앉아서 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누드 상태인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이 이상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긴 아쉬워서 한국의 문화에 직접 부딪혀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여행하는 내내 한국인의 선택은 틀린 적이 없기에 한국을 믿고 저도 옷을 훌러덩 벗었습니다. 리나와 나란히 바라보는데 절로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리나와 꽤 친하긴 하지만 서로의 알몸을 바라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의 여성들과 함께 단체 나체쇼를 하는 기분으로 목욕탕에 입장했습니다. 뿌옇게 수증기가 가득한 곳에 모두 왁자지껄하고 유쾌한 얼굴로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나는 한켠에 있는 하얀 베드로 저를 데려갔어요.
리나가 먼저 베드에 눕더니 저보고 옆 침대에 누우라는 거예요. 코리안 스크럽이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비닐 덮은 테이블에 홀랑 벗고 눕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속옷 정도 입은 동양인 아주머니 2명이 저희에게 다가왔고 곧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 2분은 거칠거칠한 노란 장갑을 끼고 팔다리, 목, 발가락 사이 등 거의 모든 몸 구석구석을 문질러서 각질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몸에 물을 끼얹고 비누칠을 알맞게 한 다음 양손을 이용해서 온몸 구석구석을 쓱싹쓱싹 밀어주는데 민망함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어느샌가 즐기고 있었습니다. 때를 민다라는 개념이 서양엔 없기 때문에 처음엔 두려웠지만 겪어보니 역시나 그것은 신세계였어요. 그리고 좀 민망하지만 제가 그동안 제대로 씻고 살아온 게 맞는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맹세컨대 전 절대 더럽지 않아요. 스파나 일반 목욕 제품들을 이용해 스크럽은 꾸준히 해왔는데 말이죠. 한국에서의 때밀이는 차원이 다른 신세계였어요. 옆 침대에 자리한 리나도 지금 충격을 받고 있겠지 싶어서 말을 걸어보고 싶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약간의 고통을 감수하고 때를 씻겨내렸을 때 부드러워진 제 피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선 이걸 깐 달걀 같은 피부라고 표현하더군요. 90분간의 서비스를 받고 나니 여기저기 피부가 아픈 것 같긴 했는데 진짜 기분이 상쾌했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생각지도 못한 이색 체험이었지만 최고로 만족했어요. 리나는 만족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놀렸어요. 남한테 맨몸 못 보여준다는 제 말은 바로 취소해야 했어요. 이런 곳이라면 10번이고 맨몸으로 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크게 웃었습니다. 스파를 하고 나서 배가 고팠는데 리나가 마지막 코스가 남았다며 따라오라고 했어요. 리나와 함께 간 곳은 매점이었는데요. 리나는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와 구운 계란을 사더라고요. 구운 계란과 차가운 식혜의 궁합은 정말로 최고였어요.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벽하게 피로를 풀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저는 리나에게 말했어요. 한류 열풍이 식을 줄 모르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요. 한국의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 겪어볼 수 없는 차별화된 문화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경쟁력도 물론이었습니다. 찜질방은 다양한 한국 문화 중 하나로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매력적이에요. 게다가 아직도 알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그리운 한국 조만간 또 방문하겠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미국인인 제게 알려주고 싶은 한국의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한국 여행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난생 처음 찜질방을 방문한 클레어 씨가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 만족했다고 하니 역시 한류는 전 세계가 인정한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레어 씨의 다음 한국 방문을 위해 경험하면 좋을 한국의 문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클레어 씨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